안녕하세요. 육아배움토 우리 복동이 MC를 맡게 된 이연아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육아배움토 우리 복동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육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보들도 공유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각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줄 세 명의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한유미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중국에서 오신 박려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두 분 뵙고 나니까 오늘 좋은 이야기 또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공존플랜의 윤상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배움터 우리 복동이 첫 번째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워킹맘입니다. 10살 된 딸을 한 명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 임신과 출산을 다들 겪어보셨고 또 우리 윤상석 소장님은 직접 겪으시진 않았지만 네. 간접적인 경험으로 네. 임신과 출산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오늘 이야기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각자 이야기들을 다들 준비를 해 오셨다고요. 네, 네. 그럼 어디 한번 어떤 주제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예. 네,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출산 한 달 동안 양치를 안 하는 이유.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선물이 개옷. 예. 북한의 특급 산후조리 음식은 태반. 네, 제가 아는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기 전에 자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자녀 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보통 다른 집들을 봐도 낳다가 아이고야 이젠 둘이다 그만 낳자 힘들다 하면은 거기서 스탑인 거고 보통 그런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요즘은 북한에서도요 좀 변화가 있다고 해요. 여성들 사이에서 그 우리가 흔히 임택이라고 하는 임신 테스트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예. 어떻게 또 북한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네. 네,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북한도 자녀 계획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도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워낙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입을 들자라는 거로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최근에는 한 명씩 밖에 안 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명을 낳아서 잘 키우자. 약간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의 여러 이제 경제 상황이나 또는 이제 그 말씀하신 좀 젊은 부부들 사이는 예전하고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기면 낳는다가 아니라 네, 정말 맞아요. 계획하고 네.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획 안 하고 났어요. 저는 생겨가지고 낳아야 되겠다. 네. 결혼했으니까 아기 생겨서 낳아야겠다 해서 낳았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좀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심해서 예. 이제 남자 아이를 더 선호하고 이제 근데 그 산하 정책이 있었어요. 이제 예. 제한 정책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 명 아이를 낳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제 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좀 인구수가 많이 줄어서 이제 그게 해제가 돼서 이제 2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쭉 보면 정책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 60년대만 해도 그때는 정말 좀 많이 낳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이제 나라 차원에서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뭐 이런 면한다. 표어도 등장했다가 네. 그 다음에 70년대 가서는 뭐 아들 딸 구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다가 또 좀 더 지나서는 더 아무래도 더 이 출산율을 좀 낮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렇게까지 가서 이제는
한 가정 한 아이. 그래서 아마 중국처럼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점점 인구수가 감소하니까 요즘에는 좀 낯간지러운 표로 뭐 아빠 혼자는 외로워요. 뭐 엄마 동생도 낳아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오히려 이제 출산을 권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지자체에 따라서는 아이를 낳으면은 출산 장려금을 주기까지 하는데 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 명을 안 낳는 평균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남한은 지금 인구 감소가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북한은 중국이나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나라가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구호를 하거나 막 선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아 입을 덜어야 되겠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면은 이제 또 거짓거를 못 면하겠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이제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하고 알아서 있어요. 조절을 네. 하는 거죠. 조절. 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예. 아이를 많이 낳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벌금을 이제 덜기 위해서 벌금을 안 하기 위해서 근데 또 자식은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용을 안 내기 위해서 호적에 안 올려요. 그럼 그래서 호적이 이제- 없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호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문제점이 된다라는 그 지금 문제로 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예. 네. 그리고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조금 심한 편이어서 실제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남자 아이만 선호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면은 이게 여자 아이면은 이제 낙태를 하는 경우여서 중국은 이제 3개월 이내는 낙태를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심하네요. 네. 그래서 성별을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 불법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살짝 알려주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중국에는 그 초음파 모니터링을 못 하거든요. 내가 직접 못 합니다. 신기하네요.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딸 하나인데 예. 이건 뭐 저의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지 우리 남한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저희는 아이를 4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와이프가 뭐 이런 걸 방송에서까지 얘기해도 아유, 좋은데 괜찮습니다. 저보다 8살 위예요. 네. 예. 어머. 그러면은 되게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했죠. 네. 여자 쪽이 혹시 집안이 좋으냐. 돈이 많으냐. 그렇진 오해할 수 않다. 있겠다. 네. 그랬더니 그럼 좀 예쁘냐. 예, 예.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이제 다들 아 그렇구나 했는데 막상 결혼식장에 와서 저희 와이프를 보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는. 제가 맞췄죠? 네.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연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산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무슨 뭐 그렇죠, 많죠. 자궁의 임신도 있고 예. 계류 유산 그러고 뭐 한 번은 자연유산 예, 있고. 예. 네. 접촉 사고가 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딸이 이제 5번째 임신 끝에 낳은 딸이다 보니까 예. 아예 성별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뭐 슬쩍 알려준다 그러는데 예. 저희는 그러든 말든 알려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비로소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머리숱이 많지 않은 채로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아 아들이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딸입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성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모른 채로. 근데 북한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임신해서부터 4주부터 병원에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고 그 정기 진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따로 산부인과 있어가지고 산모들이 따로 뭐 정기 검진하거나 산모 수첩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딱 왔을 때 저도 처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봤을 때는 뭐 병원 가는 그 임신한 이모들이 병원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병원 안 가야 되겠다. 이거 테스트 해보니까 임신을 했어. 임신한 건 내가 알면 되지 무슨 병원 가요. 왜 이렇게 자주 가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럼 왜 하고? 다 자주 가요? 자꾸 돈 달라고 이거 돈 벌려고 자꾸 오라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주위에 그 언니들이 그 북한 엄마들은 임신한 거 알았으면 됐지 무슨 병원 자꾸 가서 뭐하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언니들은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된대요. 그 검진을 받는 이유가 뭐
뭐 유아 무슨 뭐 그 장애 무슨 그런 검진도 받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받으러 다니고 이제 한 16주쯤에 됐을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슬쩍 이제 제가 남자인가 아들이 뭐 여잔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면서 파란 옷 준비하면 되겠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알려줄 거면서.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 북한 사람들은 아주 신기하다. 북한에서는 사실 배 모양이나 이런 거를 보고 딸이겠다, 아들이겠다 이렇게 맞아요. 어르신들이 말해주거든요. 성별 뭐 아들이냐 딸이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농경 시대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노동력이 그만큼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것 같고 또 그 이후에는 그 어디선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아들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런 게 정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우리 곁에 와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그런 것이고 또 생명 자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귀중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 태명도 물론 북한에서 태명은 다들 조금씩은 짓더라고요. 뭐 복동이라던가 똘똘이라던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태교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 태교라는 자체도 북한에 있을 때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태교 종류에 뭐 동화 태교도 있고 뭐 명화 태교도 있고 음악 태교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참 놀랍다 이랬는데 거기 하나 더 또 그 임산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자세 교정을 하는 임산부 요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배가 남자만하게 나온 여자분들이 그 요가를 하는데 그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세요? 그런 경험들 혹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나라 시기부터 이제 태교가 유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주나라 시기에 어떤 황후가 이제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태교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주나라 시기의 왕을 이제 출산을 했다고 이제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교도 있고 이제 태명도 지어주죠. 네, 중국에서는 이제 애칭으로 이제 태어나기 전에 뭐 이제 두 가지 음을 똑같게 해요. 뭐 수수, 미미, 뭐 이렇게 이제 좀 애칭 애교스럽게 지어줘가지고 이제 실제로 커가지고도 이제 그 태명을 불러주기도 해요. 근데 많은 연구 결과를 또 봐도요, 그 태교가 그렇게 태아한테 좋대요. 정서 지능에도 좋고요. 그리고 뇌 발달에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화태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태교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아빠랑 함께하는 태담태교. 저는 처음 듣지만요.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 저는 예. 와이프가 임신을 한 뒤로 예. 어떤 철저한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임신과 동시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해야 되는 게 이제 쫙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태교의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정말로 그거는 동의를 하는 게 네. 우리도 왜 잠들기 전에 예. 그게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옛날 얘기 해주는 거 듣다가 이렇게 스르르 잠들면 훨씬 기분 좋게 잠들고 그렇죠. 네. 예. 반대로 아침에 깰 때도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부드럽게 깨워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런 상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막 욕하면서 깨우거나 그럼 짜증부터 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정말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태담태교라는 게 결국은 아이가 실제로 말을 하거나 듣는다가 아니라 네. 이 목소리가 엄마의 그 양수를 통해서 네. 그 아이한테 이제 전달된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 이야기하듯이. 그 이제 저는 이제 세뇌가 됐잖아요. 그 퇴근하고 강조를 많이 오면 하시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와이프 배 쪽으로 가서 아빠 퇴근했어. 이제 그러니까 저 혼자 마치 혼자 연기하는 거죠. 뭐 예. 그래 오늘 어떻게 잘 지냈니? 뭐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일정 시간 안 하면 불안해요. 와이프의 표정과 저를 대하는 이게 달라요. 삐져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그런 의무감으로 했다면 나중에는 점점점 정말 막 설레이고. 세뇌가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믿게 된 거죠. 완벽하게 이제.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실제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했다면은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실제로 궁금도 하고 보고도 싶고 그러니까 이제 막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저 옛날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날은 이제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 이제 와이프가 얼마나 했다고 벌써 졸아 그럼 다시 자세 고쳐서 다시 얘기하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여기 한국 남자분들은 이렇게 노력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대부분 임신을 했다 그러면 되게 많이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고 먹고 싶은 거 최대한 다 해주려고 친절을 그때 많이 베푸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신했다 그러면은 막 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북한 남자는 내 새끼 임신했구나 하고 넘어가지 뭐. 네. 가졌구나. 임신했구나 뭐 여자 애 낳아야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너무 분명한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소장님 오늘 잘 나오셨어요. 이게 배우셔야 방송 보시는 됩니다. 분들이 뭐 저런 머저리가 있나 이러지 않을까? 좋을 때요, 좋을 때요. 오늘 여성 팬들이 엄청 걱정할 것 같습니다. 유미 씨는 한국에 와서 뭐 둘 다 자녀분 둘 다 출산을 하셨으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또 신기했던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산부인과 자체가 저는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저는 따로 산부인과 이런 거를 그 과마다 따로 있는 거를 못 들었거든요. 그냥 종합병원. 혹시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엄청 궁금하잖아요. 내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을 미리 한 3, 4개월 정도 이제 앞당겨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일단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아기가 출산했잖아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네, 진짜 똑같이 생겨가지고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좀 약간 다른 경우인데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게 가졌잖아요. 예. 그 이제 산부인과를 저는 같이 갔어요. 아우, 모시고 행복하시다. 아니 모시고 가야죠. 그러면 중전 마마시니까. 근데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임신 중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금 뭐랄까, 이 공감하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되게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제 저희가 병원하고 긴장감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성별도 안 묻고 예. 뭐 검사라는 것도 하나하나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런 걸 좀 저희가 따졌고 그 중에 하나가 양수 검사인가? 예. 그걸 하면은 부모님들이 뭐 선택할 기회가 생긴다 뭐 이런 약간 둘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성별에 따라서 뭐 장애 여부나 뭐 예.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검사인 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하겠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근데 산모 나이도 있고 이걸 하시는 게 좋다. 다 한다. 안 하는 사람 없다. 우리는 안 한다. 왜 안 하시냐? 그럼 이걸 통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네. 그걸 치료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선택을 하셔야 돼. 자꾸 이렇게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는 상관없이 날 거다. 이제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서 예. 혹시 특별히 믿는 종교나 어떤 신념이 있으시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건 없다. 그냥 안 할 거다. 이제 그랬더니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 아까 얘기한 이 첨단 의료의 기술을 왜 믿지를 않냐? 왜 이게 알 만큼 활용하지 않느냐 설명해줬는데. 취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뭔가 어떤 특별한 신념 체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저희가 뭐 나중에 이 출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병원에서 되게 특급 대우를 받았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약간 진상이었던 거예요. 네. 부부 진상이 오셨네요. 중전 마마 미시고. 네. 근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외에도 좀 정말 다른 이색적인 그런 한국만의,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만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사실 놀랬지만 다른 분들은 놀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삭 사진 찍기랑 그리고 그 베이비 샤워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만삭 아니죠. 사진은 그 저도 찍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제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찍을 때는 야, 저 배를 드러내놓고서 창피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또 뒤처진 엄마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만삭 사진도 찍고 뭐 할 건 또 다 했어요. 또 예, 여기 젊은 할건 다 엄마들처럼. 했구나. 네, 그래서 저도 만삭 사진을 이렇게 찍고 창피하지만 예. 네, 배를 드러내놓고 찍었어요. 참. 좀 관념? 하셨어요? 저는 만삭 사진을 막 스튜디오 가서 촬영한 건 아닌데 예. 이제 셀프로 이제 친구가 찍어줬어요. 그렇게도 그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셀프 웨딩도 있고 뭐 이런 예. 경우라서 근데 이제 만삭 사진은 그 기념인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이제 뭐 사람들이 남사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의 이제 어떤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험이라서 네. 추억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아기한테 이제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 엄마 너무 행복했어라는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더 이제 아이도 이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좋은 것 그럼요. 같아요. 그 만삭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그 이제 물론 집에 손님이 올 때는 쓱 치아놓고 왜? 창피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네, 착 치아놓고 예. 또 손님이 없을 때는 또 탁 넣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요만해가지고 50cm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컸다. 저보다 키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컸다 하면서 얘기하면 엄마 진짜예요 하면서 애들이 되게 그거를 신기해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서장님, 네. 혹시 만삭 사진은 분명히 중전마마 메시고 이렇게 찍으셨을 것 같고 베이비 샤워는 혹시 해보셨나요? 어떤 건지 한번 해보셨으면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 사실 예. 이제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만삭 사진 찍는다 저도 인식이 없었어요. 아 그때는요. 그리고 베이비 샤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외래어니까 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씻긴다는 거지? 막 그 정도로 저도 사실은 무지했었어요. 예. 이게 너무 재밌어요. 왜 애를 왜 씻겨?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삭 사진을 찍기 위해서 씻는 거 네. 씻고 찍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무식했죠.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걸 좀 남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예. 이렇게 이제 좀 촬영할 수 있게 세팅해서 세팅하고. 제가 이제 찍고 그 돈을 아껴서 예. 그 어려운 소고기 거를요. 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비 샤워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그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그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아이 축하만 해주면 돼. 좀 들고 근데 오면 혹시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분들이 예. 축하해 주는 거를 이렇게 좀 리스트 이렇게 적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좀 용품들을 많이 이렇게 좀 받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와이프 이제 축하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여간 조금 처음에는 몰랐고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또 좀 낯설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게 아예 그냥 임신과 출산 과정에 당연히 있는 마치 우리 무슨 통과 의례처럼 네, 딱 우리 자리 행사처럼. 잡혔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뭐 몰라 하셨어도 뭐 잘 그렇게 다 어떻게 이행을 하셨네요. 시켰습니다. 시키면 해야 된다니까. 거기서 의문을 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털을 달면 안 돼요. 이런 게 모두 결국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아까 려정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도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저렇게 배가 남산만하게 나올 정도로 나를 품고 결국 이 세상 밖에 내놔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행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